이상하게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신호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60대가 되어서야 그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50대에 또 어떤 분들은 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 신호를 느낀 분들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삶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는 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왜 아직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나이만 먹었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편안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무거웠고 하루를 보내도 뿌듯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건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구나.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제가 직접 겪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분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이 좋아지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호가 먼저 오고 변화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당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본인만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 그 신호를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신호를 만날 수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신호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만 느끼고 멈추면 헷갈릴 수 있고, 3번째까지만 듣고 끝내면 정작 중요한 마지막 2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5가지 신호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68세가 되던 해에 이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전까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눈치 보느라, 시댁 식구들 신경 쓰느라 본인이 뭘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세가 되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 분들의 삶과 마음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심리 해설가 풍수 전문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나이 들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분들은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이 5가지 신호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남보다 늦을까가 아니라 내게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저는 65세가 되던 해까지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손주를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조급해졌고 누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남들은 다들 뭔가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친구들 따라 등산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모임에도 나가고 뭔가 배워보려고 문화센터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뭘 해도 오래 못 갔습니다. 처음엔 재밌는 것 같다가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왠지 귀찮아지고 가기 싫어지고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네?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구나. 남들이 하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늦은 것 같아서 따라 한 거였구나. 그 순간 뭔가 툭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뭘 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줘도 좋겠네 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게 좋았고 혼자 산책하는 게 좋았고 가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삶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남보다 늦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신호를 느끼고 계신 겁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래야 할까? 아니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가 되어서야 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본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조차 미루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간 뒤에도 그분은 여전히 자식들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손주들한테 이런 할머니는 안 좋겠지? 그렇게 또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답니다. 죄책감도 들었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보다 빠른지 늦은지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오면 삶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 두 번째 신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옵니다. 저는 이 신호를 67세가 되어서야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늘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인정을,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의 인정을, 자식을 낳고 나서는 자식들의 인정을 바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은 늘 남에게서 왔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하고 말해줘야 안심이 됐고 아무 말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란 건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또 불안하고 이번에 잘했다고 해도 다음엔 또 걱정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구나. 남이 뭐라고 하든 저 스스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잘해야지. 아직 멀었어. 그렇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참 많이도 살아왔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잘했어. 집안 정리를 했으면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참고 넘겼으면 잘 참았어. 대단해.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스스로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덜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잘했어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충분히 잘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신호를 72세에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본인 일 제쳐두고 도와주고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본인은 늘 공허했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본인은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봤답니다. 그러다 72세가 되던 해 큰 병을 앓으셨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잘해줬는데 정작 나한테는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구나. 나는 평생 남의 인정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나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분은 달라지셨답니다.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오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진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고 혼자 남겨지면 불안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왠지 쓸쓸했고 밖에 나가도 혼자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모임 나가고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왠지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처음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늘 제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상황에 맞춰 제 모습을 바꿔가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텔레비전을 켜고 핸드폰을 보고 뭔가로 시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비로소 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가 되어서야 이 신호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셨습니다. 대가족이었고 친척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늘 북적북적한 환경에서 사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다 나가고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모임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지고 집에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했답니다. 내가 사람이 싫어진 건가?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니었답니다. 그분은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신 거였답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혼자 책 읽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오면 삶이 훨씬 깊어집니다. 네 번째 신호 좋은 삶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뀐다. 네 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 신호를 69세가 되어서야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저에게 좋은 삶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측정됐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손주가 몇 명인지 그런 것들로 제 삶을 평가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대. 우리 딸이 집을 샀대.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내 삶이 초라해 보였고 내 이야기를 하면 왠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끝이 없겠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 되어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만족할 수가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저는 천천히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사는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편한지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편안한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준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왠지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좋은 삶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사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신호를 65세에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돈을 모으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 쓰고 모으고 재테크하고 집도 여러 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돈을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행도 안 가고 취미도 없이 그저 일하고 모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집도 몇 채 있고 통장에 돈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평생 돈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정작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황하셨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통장에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고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돈은 모았는데 정작 살아본 적은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더군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좋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신호가 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작은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앞에 네 가지가 모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신호를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늘 제게 엄격했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도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네 하고 아쉬워했고 뭔가를 잘해도 이 정도로는 안 돼 하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저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나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말해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떠오르고 나서 저는 천천히 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잘했어. 집안 청소를 했으면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참고 넘겼으면 잘 참았어. 대단해. 밥을 맛있게 지었으면 오늘 밥 맛있게 됐네. 산책을 다녀왔으면 오늘도 건강 챙겼네. 잘했어.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칭찬해 주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를 보낼 때 덜 조급해졌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용기, 작은 성장에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칭찬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신호를 78세에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셨습니다. 뭘 해도 100점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셨고 늘 더 잘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칭찬을 못 들으셨답니다. 남들이 칭찬해줘도 아니야, 아직 부족해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스스로에게도 늘 더 잘해야 돼 하고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늘 피곤하고 불만족스러웠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던 해 작은 병을 앓으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 집에서 쉬어야 했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계셨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이 사실은 다 대단한 일이었구나. 매일 밥 챙겨 먹고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그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다 소중한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분은 달라지셨답니다. 병이 나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일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잘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나 참 대단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5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 신호가 오면 삶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보다 늦을까가 아니라 내게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둘째,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진다. 넷째, 좋은 삶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뀐다. 다섯째, 작은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5가지 신호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자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간은 바로 혼자의 시간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본 건 달랐습니다. 인생이 진짜로 풀리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이 5가지 신호로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살고 여전히 남의 인정을 바라며 살고 여전히 혼자 있는 게 두렵고 여전히 외부적인 것으로 삶을 평가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일찍 이 신호를 느꼈더라면 말년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신호를 빨리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게 좋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5세에 이 신호를 느끼셨습니다.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85세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낮춰봤는데 85세부터는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89세가 되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85세부터 지금까지 이 4년이 평생 8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90세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5가지 신호를 더 빨리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시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고 자꾸 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십시오.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10분씩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셨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스스로에게 하루에 한 번 칭찬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네, 잘했어. 오늘 건강한 음식 먹었네, 잘했어. 오늘 힘든 일 있었지만 잘 견뎠네, 대단해. 이렇게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스스로를 칭찬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동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한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야.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어. 처음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겁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그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건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인정하는 시간, 나를 칭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로 시간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남보다 늦을까가 아니라 내게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둘째,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진다. 넷째, 좋은 삶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뀐다. 다섯째, 작은 일에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혹시 5가지 모두 느끼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하나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 비로소 당신다운 당신이 되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인정으로 만족하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그렇게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십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배우자가 원하는 삶, 자식이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 그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 정작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떠나십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년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루빨리 이 5가지 신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혼자만의 시간 10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